내가 겪은 기묘한 사건은 몇 년 전 여름밤에 시작되었다. 그날은 유난히 더웠고 나는 좀처럼 잠을 이룰 수가 없었다. 에어컨을 켜놓고 침대에 누워 있었지만 뭔가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그때 느닷없이 창문 밖에서 낮은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처음엔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지만 곧그 곳에서 비슷한 웃음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조금 소름이 끼쳤다. 곧 창문으로 다가가 밖을 내다봤지만 어둠 속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밤바람이 풀스풀스 치는 소리만이 흘러나왔다. 그 일이 있은 후 몇 주간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하지만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그 꿈 속에서 나는 낯선 집에 갇혀 있었고 그 집은 나에게 끝없이 속삭이며 무언가를 찾으라고 명령했다. 변기통 뒤, 벽지 틈새, 책장 뒤를 뒤져 보았으나 찾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그런 꿈을 꿀 때마다 깨고 나면 현실에서도 이상하게 피곤했다. 어느 날은 꿈속에서 그 낡은 집 구석에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열어보자 그 안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낯선 여자의 얼굴이 담겨 있었다. 그녀는 침울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순간 소름 끼치는 웃음소리가 머릿속에 울려 퍼졌고 나는 비명을 지르며 잠에서 깨어났다. 시간이 흐를수록 나는 그 여자 사진에 집착하게 되었다. 현실에서는 본 적이 없는 얼굴인데 어딘가 낯익었다. 탈진한 듯한 상태에서 그녀의 얼굴을 잊으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악몽은 더 생생해졌다. 그러던 중 학교에서 친구들과 대학, 시험에 대해 이야기하던 중 관련 없는 얘기를 흘리면서 그 여자 사진에 대해 말하게 되었다. 그때 친구 중 한 명이 충격을 받은 듯 급히 말을 끊었다. 그는 긴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거 혹시 엄마 앨범에 있는 그 사진 아니야? 우리 집에서 본 것 같은데. 나는 그 친구의 집에 가본 적이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그의 말이 진실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렇게 우리는 친구 집에서 그 사진을 찾기로 했다. 주말에 그의 집으로 갔을 때 그의 어머니는 우리의 요청에 당황스러워했지만 오래된 앨범 몇 권을 내주셨다. 우리는 앨범을 뒤지던 중 그 낯선 여자의 사진을 정말로 발견했다. 친구의 엄마는 그 여자가 돌아가신 친척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분은 오래전에 실종되셨고 끝내 찾지 못했어. 이상하다. 왜 꿈속에서 그녀가 나타나니? 그 순간 나는 마치 퍼즐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다. 현실과 꿈이 교차하며 나는 그녀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녀가 속삭이던 비밀은 그녀가 실종된 날 집에서 마지막으로 남겼던 그녀의 일기장이었다. 그 안에는 그녀가 가족에게 남기고 싶었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고 했다. 친구는 믿기 힘들어했지만 우리는 그의 집 다락에 올라가 실종된 친척의 방을 뒤졌다. 먼지 쌓인 책장 안쪽에서 우리는 낡고 구겨진 일기장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 안에는 그녀가 남긴 마지막 메시지가 있었다. 그녀는 살해 위협을 받았으며 사소한 다툼으로 극단적인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었다. 가족에게 자신의 억울함을 알려주고 싶었지만 끝내 전하지 못한 것이다. 나는 그녀의 이야기와 눈물이 절절히 기록된 그 일기장을 내려놓으며 그녀의 영혼이 이제야 조금은 평온해졌을 거라고 믿었다. 그 후로 나는 더 이상 그녀의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도 가끔씩 창밖에서 들려오는 낮은 웃음소리가 들릴 때가 있었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을 느꼈다. 마치 그녀가 고마워하는 듯한 혹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서 떠나지 않은 듯한 그런 느낌 말이다. 두 번째 이야기. 여름 방학을 맞아 친구들과 함께 시골에 있는 작은 농가로 여행을 갔습니다. 그곳은 친구 민수의 할머니가 살고 계시는 곳이었고 어린 시절을 그리워하는 민수의 제안으로 모두가 기쁜 마음으로 따라 나선 여행이었습니다. 서울의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신선한 공기를 마시며 한적한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농가는 산 하나를 통째로 소유하고 있는 듯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마치 시간이 멈춘 듯 옛날 모습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할머니께서는 우리에게 시원한 수박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내주셨고 우리는 맛있게 음식을 먹으며 도시에서의 피로를 잠시 잊었습니다. 민수의 할머니는 친절하시고 활발하셨지만 저녁 즈음에는 이상할 정도로 빨리 잠자리에 드셨습니다. 마치 밤이 오기 전에 자신을 숨겨야만 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여행의 묘미를 더하기 위해 밤 산책을 하기로 했고 할머니께 말씀드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의외로 단호했습니다.
해가 지면 절대 밖에 나가지 말거라. 이 한마디에 우리는 조금 당황했지만 친구들끼리 있으니 괜찮을 거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집 밖을 나서는 순간부터 이상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마치 썩은 나무 냄새처럼 매캐한 것이 온 숲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민수는 어렸을 때도 이런 냄새는 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며 이상하다고 중얼거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집을 나와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마을은 정말 고요했고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 외의 나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고요함은 우리에게 불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산책을 하던 중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뒤에서 조용히 우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바람 소리겠거니 했지만 점점 더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도저히 그 소리를 무시할 수 없었다. 우리는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숲길 한쪽에서 우리가 본 것은 흰 소복을 입은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나무 아래에 앉아 길게 늘어뜨린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순간 너무 무서워서 다들 동작을 멈추었지만 민수가 용기를 내어 다가가 말을 걸었습니다. 저기, 괜찮으세요? 그러자 여인은 고개를 휙 돌렸습니다. 얼굴이 보인 순간 우리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는데 그녀 얼굴은 눈이 없었고 입이 귀까지 찢어져 있었습니다. 비명조차 나오지 않는 공포에 휩싸여 우리는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집으로 달려간 우리는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께서 왜 밤에 나가지 말라고 하셨는지 그제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안도감에 젖어 숨을 고른 우리는 다시는 밖에 나가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할머니는 우리의 하얗게 질린 얼굴을 보고 모두 것을 알고 있다는 듯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조용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우리가 본 것은 이 마을의 전설 속 존재였다는 것, 그리고 그 존재는 오래전 비극적인 사건으로 인해 이곳을 떠돌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말씀을 들은 우리는 다시는 이곳의 밤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로, 그리고 도시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를 절대 잊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여름 여행은 공포로 가득 찬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았고 우리는 곧 다시 도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가끔 잠자리에 들 때면 그 소리 없는 울음소리가 다시 귓가에 맴도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세월이 흐르고 많은 것들이 변하겠지만 그 여름밤의 공포는 우리 기억 깊숙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이야기. 나는 서울의 한 오래된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아파트는 90년대 초반에 지어진 곳으로 위치는 훌륭했지만 건물 자체는 낡은 면이 있었다. 그러나 월세가 저렴해서 대학을 다니며 자취를 하는 나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조건이었다. 나는 이곳에서 약 1년을 살았다. 어느 날 밤이었다. 늦게까지 과제를 하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가 가까워지고 있었다. 나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침대에 누웠다. 그때 내 방 벽 쪽에서 낯선 소리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지 하고 넘겼으나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또가 마치 높은 굽의 구두가 바닥을 걷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그 소리가 벽 안쪽에서 들린다는 점이었다. 나는 순간 소름이 돋았다.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다음날 관리실에 찾아가 이상한 소리가 들렸다고 말씀드렸지만 관리실 직원은 그런 소리는 들릴 이유가 없다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며칠이 지나도 소리는 계속되었고 나는 점점 잠을 못 자게 되었다. 그때부터 내 삶은 이상해지기 시작했다. 집 밖에서 이상한 사람이 날 주시하는 것 같고 집에 돌아와도 누군가가 내 방에 다녀간 듯한 느낌이 들었다. 물건이 조금씩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하룻밤 사이에 식탁 위에 남겨진 나의 흔적이 없어지곤 했다. 어느 날은 점점 심해져가는 불안감에 인터넷을 뒤져봤다. 아파트의 이상한 소리, 구두 소리, 벽 안쪽 소리 등으로 검색하던 중 이 아파트와 관련된 오래된 게시글 하나를 발견했다. 아파트의 과거 역사에 관한 글이었다. 그 글에 따르면 이 아파트가 지어진 직후 원래 지금 내가 사는 층에 살던 젊은 여성이 실종되었다고 했다. 그 여성은 혼자 사는 경우가 많았고 그녀의 실종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었다. 가장 마지막으로 목격된 날 그녀는 높은 굽의 구두를 신고 있었다고 한다.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된 나는 등골이 오싹해졌다. 그날 밤 소리는 이전보다 훨씬 더 명확하고 시끄러웠다. 벽 속에서 울리는 구두 소리와 함께
이번에는 여성의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려왔다. 나는 공포에 질려 잠도 이루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아침이 밝자마자 나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이 도착해 벽을 조사했지만 벽 속에서 나올 만한 소리의 원인은 찾을 수 없었다. 그러나 벽의 일부가 조금 부풀어 오르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허가를 받아 벽을 열어보기로 했다. 벽이 열리는 순간 나는 숨이 막히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속에는 오래된 여성의 신발 한 켤레와 함께 낡은 다이어리가 놓여 있었다. 다이어리에는 실종된 여성의 이름과 함께 그녀가 실종 전까지 썼던 마지막 기록들이 남아 있었다. 이 일 이후로 아파트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하지 않게 퍼져나갔고 나는 결국 그곳을 떠나게 되었다. 아파트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에 남아있지만 이상한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 높은 고백으로 소리가 들리던 그 밤을 잊을 수가 없다. 지금도 그 소리는 내 기억 속 깊이 자리 잡고 마치 경고라도 주는 듯하다.